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채 마칠 아름다운 딸을 출산하게 되어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사연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아이 계획을 세웠지만 임신이 예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길 제안했어요. 처음 가족을 소개하러 갔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으나 이후 문제가 생기자 남편은 제게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의사가 제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지부가 제가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불편한 시선으로 걱정을 나타내니까 제가 또한 불안해져서 지부에게 말했어요. 지부의 남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부인의 의사에게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물어보니 의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적 여유를 가지며 남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몸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모는 다시 한번 손주를 볼 수 있도록 서둘러 노력해달라며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힘들게 운동하면서 최대한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아이를 가지기에 최적화되어 있음에도 원하는 임신을 이어가며 실패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아달라는 요청조차 어둠의 힘이 힘내단 소식조차 듣기 어렵습니다. 수가 없는 것은 이러니까 벌써 어쩔 수 없이 1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엄마는 오늘 오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려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짐 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임신도 많이 힘들어진다는 게 좋은 것일까요? 몸이 차질 쪽으로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재료로 들어야 할 걸 뻔히 알면서 위로 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할 거면 다음부턴 오라고 하지도 말아주세요.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기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 이러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엄마도 하루 이틀 참지 못한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참고 있었는데 쓴소리 종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덕분에 임신 탈수도 또 안 되게 쓰고 넌 우리 속을 잘 타들어갈 텐데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 요즘 당신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 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녁 뭐 근거차게 따본 일 다 봤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어디가?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다. 올해 누가 임신 안 된다면 몸에 이상이 있을 텐데 그때 내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청렴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 때문에 집안에서는 대략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지 않니? 지극히 신경을 써도 내 아들도 나이를 먹고 재원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방에 서 있는 기억들을 그냥 던져주고 싶다만 내 아들이 그것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죄인같이 느껴지더군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린 적에는 아이가 발생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이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밥을 먹듯이 임신했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임신하고자 했을 때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어려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시모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정말 깊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댁에서만 상처를 입고 집에 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날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시모가 다시 오라고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예민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저는 모두가 침묵하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며 겪게 되어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검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제 발 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밖으로 나와 당황한 남편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온 한 걸음에 다가왔어요. 남편을 보며 테스트를 건네주자 우리가 함께 고생해온 마음을 느끼며 감격의 눈물로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간절히 함께할 아이를 포근히 혹한을 우프라프타입스.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어서 시몬이 그날 바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첫 임신이어서 많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았는데 시몬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렵게 임신한 만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아들이면 된다. 유전자는 50이니까 손자도 보여줄 수 있을 거지.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내가 이것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몸에 좋은 것이니까 그냥 3번 거르지 말고 뭐 먹을까? 이거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들일 거라 나는 확신한다. 저더러 임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더 힘들겠지? 애 기대조차 안 하니까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히고 싶어요? 임신했으면 할 거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왜도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은 임신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약은 무엇이라고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모든 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딸이면 어떤 느낌인지 내가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그때가 된 후 생각하자. 일단 아들이 기를 바랐고 너도 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니까 30일이 지나면 그거 다 먹을 때쯤에 다시 오도록 하세요. 임신만 하면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심정은 아들을 원했고 저는 시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까봐 또다시 심적으로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 전화로 오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인 줄 알았던 한약이 일부를 먹는 것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방탄제를 들 안고잉 마이와 우유. 한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약을 먹었냐는 말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의사는 또한 한약은 태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시모가 다시 오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처 밭에 가서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하나 이상의 책이 있었습니다.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실무의 표정을 살피면서 와서 앉으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박스에서 한약 일봉을 꺼내 제 앞에 들더니 마시라고 건 내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들이켜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말을 듣는 게 죽을 거야. 강혜시 애미한테 거짓말을 애쓰지면 코 박고 방을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 그러더니 박스를 듣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먹을만하다고 2개월 마잘인지 알기나 하는데 지금 무료 300만 원짜리 아입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도 어머님의 신고로 챙겨 먹고 싶었는데
산부인까지 부서에 물어보니 한약이 아이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했던 거예요. 기분만 이상하셨겠지만 직장도 좀 해주세요. 첫째 임신은 정말 힘들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야 하니까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많이 서운하실지 모르나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선인 것 아닙니까? 한약을 먹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져왔는데 인내성을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한다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화가 나겠지요. 더 서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 한약을 먹는다면 오늘 총이 넘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두웠으면 날 속일 수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너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동안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야단을 내주고 300만 원을 줘서 한약을 지어왔는데요. 세미에게 감히 속도를 줘 신은 건네 받은 한약을 급히 삼켜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높이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던 중에 화를 풀려는 순간 다행히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남편은 손에 들고 있는 한약을 확인하고 급하게 다가와 한약을 빼앗아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보고 상황을 대충 직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엄마, 지금 제가 보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한약을 번째 이 사람에게 강제로 먹기라도 하라고 했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죠. 이미 임신이 된 상태에서부터 신경숙인지라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함부로 먹은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지만 다행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심각한 상황을 좀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듣고 있었는데 그 후에는 묵묵하게 자리를 떠나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깊게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몸만 챙기라고 했지만 불편한 상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인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로 예상한 적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나빠서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는데 신부에게까지 전화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모든 것을 설명해서 뱃속의 아이에게만 집중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아이에게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정기에 진입했을 때쯤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시모는 제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분노가 가라앉은 것 같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출산까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거나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낳게 되었고 세상에 나온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동시에 불안함도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유는 제 품에 안긴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인데요. 시모가 바라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서 계속되는 불안함이 몸이 힘든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이 산부인과 룰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애 얼마 만이지 거의 10개월을 꽉 채워서 만났지. 그럼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지금 안고 있는 손자 얼굴 좀 보자. 니까 세미한테 안건 내줄 거니, 엄마? 손자가 아니라 선교회어 원하시는 손자가 아니더라도 자손주니까 이쁘게 봐주셔야 주세요. 그게 마음의 고생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선녀라고 그게 사실이니?
어쩐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정말 소녀의 어떤 거야 너한테 건네준 한약 안 먹어서 두 분명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둘째, 기획을 언제 잡을 건 이 차에 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엄마 이제 막 출산했는데 벌써 둘째를 얘기하세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해 주어야 하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청결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들은 얘길까지요. 나는 한의원에서 사온 거야, 아들. 못난 사람들이 추천해준 한의원으로 가서 약까지 찍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가져왔는데 한 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의견만 들을 걸 그냥 아들 존자를 낳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그 사도원, 지금 하신 말들은 존 오늘 처음 듣는데 임산부에게는 여기서는 안 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것은 기본 상식인데 어둠의 채? 질 검사를 안 받고 무좀이 좋다고 그냥 하늘 통해서 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먹는다 해서 아주 손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한약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하의를 가지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나요? 축하는 못해줄 망정 전자가 아니라 고추 덜거리는 사돈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의 그만 몸조리하고 있는 자리를 비켜주세요.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동안 이렇게 대우받고 있었니? 내의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서 엄마와 시몬이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지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손자를 키워온 시모가 소녀를 만나게 된 것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직시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너무 불편했고 분명 제게는 대응하기 어려운 책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더는 시모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알자 남편은 내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모가 다시 방을 3인실로 이전했는데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리가 없어서 심화랑 둘이서 있게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제 딸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불안함에 경직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으며 전날의 사건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시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이미 산후조리원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시모가 딸이 소녀라서 반대할 걸 알았던 제 초조한 의견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었어요. 시모가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 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예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온 엄마가 볼 일이 끝났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엄마한테 제 몸조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고 했다. 내가 준비한 특별한 것들로만 몸을 돌봐줘서 너도 만족하리라. 모유 수유할 때는 이 정도를 먹어야 곡이 됩니다.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거예요. 음식을 식기 전에 서둘러 드세요. 어머니? 그런데 이것 무슨 냄새 나요? 처음 맡는 냄새라 조금 놀라웠어요. 백숙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한약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진한 냄새라 한약 냄새라고 하기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음식의 무서운 면을 걷어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다 때려 넣었거든요. 설마 이상한 것을 넣어놨을까 걱정 마세요. 믿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사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좋은 음식이라고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수유양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란 거예요. 제가 축하해주려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그것을 무시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저리 하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가게 되었죠. 벨이 터졌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상당히 쓴맛이 났습니다. 당황해서 시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무가 빨리 먹으라며 직접 한 숟가락을 떠서 제게 주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버리자 갑자기 시무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으로 제 얼굴을 잡아서 숟가락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일어난 돌발 상황에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 고소리를 질렀고 나는 캑캑거리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시모는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강하게 밀치며 준비해온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제 딸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며 갑자기 180도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호가 마구잡이로 제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 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저는 엄마를 향해 회기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사정없이 옮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경악해하며 엄마는 바닥에 펼쳐진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되자 실망스러워 하셨어요. 지모가 준비한 음식은 소주로 만든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자세히 들었다. 씩 데이터를 덮게 동일하라. 5병 정도 넣으면 돼?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저를 보며 모든 술은 다 넣어가지고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한 표정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미쳤어요. 어떻게 제가 술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음식을 먹고 모유를 수유하면 큰일이 생길 텐데 왜 이따금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범죄야. 당신이 진짜 정신이 없다고. 그리고 이따금 혼자 속닥기를 할 생각인데 이리 나가 버릴 생각이 있어. 인터페이스 어디 씻길 추천한 거 알아. 완전 잘못된 거였어. 손자가 아닌 손녀를 원했어. 임신 중이었다가 내 허락 없이 소녀가 나왔어. 나는 저번에 폼 얘기를 하긴 했었을 텐데 소녀가 나오면 내 아들과 그만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도 했다. 이거 이혼 서류 다 도장을 찍고 당장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내가 불릴 구구첩을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내 아들과 이혼할 거라고 했어.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왜 조롱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냄새는 무엇인지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울고 있는 건가요? 중전까지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던 원래대로 나와 연락해서 전화했고 혹시 물어서 걱정이 되어 조개 태어나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뭐가 그리 또 잘못됐나? 그 이유가 뭘까? 그저 마음에 안 든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니를 도바안치고 화를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자 직원이 음식을 가져와서 들어왔어요. 남편은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며 지게 뭐야? 물어봤다. 백숙에 수가 맞냐? 라고 하니 그게 맞다면 딸도 술을 마시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직원이 가져온 음식을 바닥에 던지며 소동을 일으켰고 시몬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시몬은 놀라며 피를 흘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결과적으로 시몬은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져가게 되었다. 조사를 받게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치부와 우리 아버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치부는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없었지만 소녀로 남편의 자식이지만 손자가 아니라는 한 가지 이유로 충격적인 일을 저질러낼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현재 시무는 법적 처벌을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더 잘나가는 딸에게는 신체적으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라 가볍게 마무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당황스럽지만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또한 시부도 안전을 위해 저와 제 딸을 위한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운영했던 산후조리원은 다른 산모들에게 불신과 불안을 조성한 칩의 명의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부는 시모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없으며 여전히 정신적인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현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종료되면 모든 연락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아브라운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이 살아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시모가코도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적 처벌이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